지난 WWDC 2024에서 공개된 iOS 18을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설치해서 며칠 동안 사용해봤어요. 사실 iOS 18은 애플의 AI인 애플 인텔리전스가 메인이긴 하지만 AI를 제외하더라도 기존 iOS 업데이트와 비교해보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변경되거나 개선됐어요. 그리고 그동안은 변경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일상에서 사용할 때 딱히 와닿지 않는 부분들이라거나 특정 상황에서만 필요한 것들이 꽤 많았는데, 이번 업데이트는 기본적인 UI에 많은 변화가 있어서 아마 iOS를 사용하는 패턴 자체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업데이트예요. 많은 변경이 있지만 오늘은 제가 사용해보면서 실사용에 와닿는 부분이라던가 개선된 부분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먼저 잠금화면부터 볼게요. iOS 16부터 잠금화면이 완전히 달라졌죠. 위젯을 준다거나 심도의 효과를 준다거나 폰트의 색상이나 두께를 바꿀 수 있었는데, 그 중에 가장 불편했던 부분이 이 하단에 기본적으로 할당되어 있는 플래시랑 카메라 아이콘이었어요. 이 두 아이콘을 바꿀 수가 없어서 그냥 적응해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주 사용하는 기능으로 변경해서 사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무엇보다 오작동이 좀 심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 이 아이콘을 원하는 기능으로 바꾼다거나 아예 없앨 수도 있어요. 이 잠금화면 사용자화 화면에서 이 아래를 보면 이렇게 변경할 수 있게끔 되어 있죠. 여기에 마이너스 아이콘을 누르면 이렇게 없어지고, 플러스를 누르면 다양한 기본 기능들이 있는데 단축어도 지원하기 때문에 원하는 앱이나 동작을 바로 실행할 수도 있어요. 개인적으로는 이런 기능들을 넣는 것도 좋지만 저는 오작동 때문에 아예 없애는 걸 원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기능들도 좀 넣어보고 사용해보고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홈 화면으로 넘어오면 홈 화면에선 더 많은 변화가 있어요. 일단 이걸 변화했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조금 웃긴데, 그동안 iOS는 무조건 아이콘이 좌측 상단 정렬밖에 안 됐어요. 원하는 곳에 아이콘을 배치할 수가 없어서 원하는 사람들은 투명 아이콘을 배치한다던가 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했었는데, 이제 그냥 아무 곳에나 배치할 수 있게 됐어요. 이걸 이제서야 해준 것도 좀 웃기고, 또 이걸 또 자랑이라고 키노트에서 보여준 것도 좀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아이콘 자체의 색상을 변경할 수도 있는데, 이 홈 화면 편집에서 사용자화를 누르면 처음 보는 메뉴가 나오는데, 기존처럼 할 건지 아니면 다크 모드로 바꿀 건지 아니면 시스템에 따라갈 건지를 선택을 해줄 수가 있어요. 다크 모드에선 아이콘이 이런 모습으로 변하는데, 이건 일단 서드파티 앱들도 다크 모드 아이콘을 지원해야 보기 좋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기본적인 앱스토어 자체도 다크모드 아이콘이 안 돼 있는데, 일단 그래도 새로운 느낌이긴 해요. 그리고 이 색상 변경을 하면은 모든 아이콘에 강제로 색상이 적용되기는 하는데, 배경이 하얀색인 아이콘 같은 경우는 조금 이상할 수도 있어 보여서 이것도 시간이 좀 지나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다른 것보다도 이렇게 아이콘에 무언가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하고 좋기는 하지만, 사실 디자인적으로 어떤지는 취향에 따라 좀 호불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이것저것 적용해 보시고 서드파티 앱들도 업데이트가 된 이후까지 여러 조합을 해보는 재미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일단 저는 원래대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아이콘의 크기도 바꿀 수 있는데,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작게 크게가 있어요. 작게가 우리가 기본적으로 사용하던 상태고, 크게를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이 커지면서 아이콘 이름들이 전부 다 없어졌어요. 아이콘이 커지는 데다가 아이콘의 이름까지 표시를 한다면 좀 조잡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사실 이것도 무슨 의도로 넣어준 옵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튼 이렇게도 설정을 할 수 있다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오랫동안 원했던 기능 중 하나인데, 특정 앱을 잠그거나 앱을 숨길 수가 있어요. 이 기능을 사용하고 싶어서 예전엔 탈옥을 해서 해당 기능을 사용하곤 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그냥 포기하고 사용했었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야 기본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됐어요. 앱 아이콘을 길게 누르면, 아직 번역이 제대로 안 돼 있는데 페이스 아이디 필요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누르면 두 개의 메뉴가 나와요. 위에는 단순하게 앱을 잠글 것인지, 아래는 앱을 잠그면서 페이스 아이디 요구를 할 건지 고를 수가 있어요. 앱 실행만 잠그게 되면 이런 식으로 앱 실행할 때 페이스 아이디 인식을 한번 하고 아예 숨기기까지 한다면 홈 화면에선 사라지고 검색에도 안 나와요. 그리고 앱 알림도 받지 못하는 상태까지 되고요. 이렇게 앱 보관함 제일 아래에 가려짐이라는 항목이 추가됐는데, 여기서 페이스 아이디 인증을 한번 해주면 숨겨진 앱들만 따로 모아서 볼 수 있어요. 사진 앱이나 문자 앱, 그리고 개별로 잠글 수 있긴 하지만 메모 앱 같은 것들, 그리고 앱에서 기본으로 지원하지 않는 서드파티 앱들 전부 이제 기본으로 숨기거나 잠글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단계가 생긴 것 같아서 개인적으로는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번엔 전화 앱으로 가볼게요. 전화 앱도 뭐 연락처 포스터니 어쩌고 하면서 여러 기능들을 추가했었어요. 근데 사용자가 원하는 건 따로 있었죠. 기존엔 통화 목록에서 목록 한 번만 터치를 하면 바로 전화가 걸렸어요. 근데 이것도 엄청 오래전 얘기이긴 하지만 아주 예전엔 전화를 잘못 눌렀다고 하더라도 상대방한테 수신이 도착하려면 약간의 시간이 필요했기 때문에 바로 종료 버튼을 눌러주면은 큰 문제가 없긴 했었어요. 근데 이제 수신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서 발신자의 신호음이 여기서 한번 울리기도 전에 수신이 될 정도로 빨라져서 잘못 눌렀다고 인지해서 바로 종료를 막 눌러도 상대방한테 부재중 알림이 뜨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뭐 난감한 상황도 생기고 뭐 없어도 될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는 경우가 꽤 많았어요. 근데 이제 통화 목록 끝에 작게 전화 아이콘이 생겼고 그냥 목록만 터치하면 통화 내용을 조금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도 되고 이 통화 아이콘을 눌러서 전화를 걸어도 되니까 이전과 같은 불편함은 아예 사라졌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거는 뭐 저뿐만 아니라 아마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좋아하고 반가워하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업데이트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음은 제어센터예요. 제어센터도 꽤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일단 엄청나게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어센터 내리면 모양만 조금 바뀐 것처럼 보이는데 이 오른쪽에 보면 하트, 음악, 통신 관련 아이콘들이 보이죠. 이게 각각의 페이지고 스크롤해서 제어센터를 여러 개의 페이지로 구성할 수 있어요. 우측 위에는 전원을 끌 수 있는 아이콘도 있고 왼쪽에 플러스 아이콘을 누르면 이 페이지를 편집하거나 추가할 수 있는데 완전히 자유롭게 다 움직일 수 있고 페이지를 추가해서 원하는 항목만 따로 넣어둘 수도 있어요. 기존에는 요 반 정도 잘라서 요 밝기랑 볼륨 있는 아랫부분만 제한적으로 커스텀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완전히 자유롭게 구성을 할 수 있게 변경이 된 거예요. 페이지를 여러 개로 구성할 수 있는 것도 좋고 우측 아래에 이런 표시가 있으면 이렇게 크기를 바꿀 수도 있으니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나 주로 사용하는 손 위치에 따라서 작동 편의성에 따라서 배치할 수 있어서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기본 문자 앱에서도 기능이 추가됐는데 텍스트에 효과를 준다거나 하는 것들이 있지만 더 좋은 기능이 추가됐어요. 예약 메시지 기능인데 참 이 기능도 2024년에 된다 안 된다를 언급하는 것 자체가 조금 이상한 기능이긴 해요. 뭐 여튼 그래도 아이폰 사용자들은 이제라도 예약 메시지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 메시지 메뉴에서 나중에 보기라는 이름으로 추가가 됐고 시간을 지정하고 메시지를 전송하면 지정한 시간에 메시지가 갈 거예요. 근데 사실 특히 한국에선 메시지 앱 자체를 잘 사용을 하지 않고 대부분 카카오톡을 이용하는데 카카오톡에서도 예약 메시지 전송 기능이 있어서 이 기능이 지금에서 엄청 유용하거나 뭐 자주 사용하거나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아요. 사진 앱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존에는 사진 앱을 열면 최근 사진부터 해서 나눠놓은 폴더별로 정리가 됐는데 iOS 18부터는 전체 사진이 먼저 보이고 이 아래쪽으로 다양한 카테고리로 자동으로 분류를 해줄 수 있어요. 아직 조금 어색하기도 하고 불편한 부분도 좀 있어서 조금 더 사용을 해보긴 해야겠는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호불호가 좀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계산기 앱에도 기능들이 추가됐어요. 원래는 이 상태에서 가로로 돌리면 공학용 계산기가 나왔는데 이제 아래에 계산기 아이콘을 누르면 기본, 공학용, 수식 메모 그리고 단위 변환까지 사용할 수 있는 메뉴가 나오고 여기서 골라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 계산기는 아이폰보다 아이패드에 추가된 게 더 큰 이슈인데 아이패드 계산기랑 똑같이 사용할 수 있지만 이 수식 메모 같은 경우는 애플 펜슬로 사용하면 더 편하기 때문에 나중에 아이패드 OS 18 사용 후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존에는 숫자를 입력했다가 지우고 싶으면 스와이프하는 방식으로 지웠었는데 이제 지운 버튼 따로 생겼죠. 이 부분도 변경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게임 모드가 생겼고 배터리 관리 설정이 조금 달라졌는데 게임 모드는 따로 설정이 있는 건 아니고 게임을 실행하면 자동으로 게임 모드가 되면서 백그라운드 동작을 최소화시킨다고 해요. 고사양 게임을 하면서 생길 수 있는 프레임 저하나 발열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하고 배터리 같은 경우는 충전 한도를 80%부터 100%까지 5% 단위로 사용자가 직접 설정할 수 있게끔 추가됐어요. 조금 더 세세하게 배터리를 관리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이 밖에도 다양한 크고 작은 변화들이 있을 텐데 제가 사용하면서 와닿는 부분이나 큰 변경점 위주로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외하더라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많은 변화가 생긴 건데 사실 이게 엄청나게 대단하다기보단 이제서라도 이렇게 자유도가 생겼다라는 게 포인트인 것 같고 참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만드는
변화들이에요. 너무 늦었다는 느낌도 당연히 들고요. 오늘은 이렇게 애플 인텔리전스를 제외한 iOS 18의 변경점을 간단하게 살펴봤어요. 아직 베타 초기이기 때문에 단순한 호기심에 설치를 하게 되면 불편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잘 생각해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마찬가지로 베타기 때문에 추가된 기능들이 조금씩 변한다거나 또 다른 부분이 추가된다거나 혹은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저는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또 찾아올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